아예 레즈비언 베드 테스트. 본인의 체력도 좀 고려하면서 그게 글이 됐건 약간 짧은 클립이 됐든 조금 워밍업을 정신적으로 해준 다음에 써보거나. 피우다 필리버스터들.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피우다를 찾아올 때 가지고 오는 네. 마음의 짐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일단은 피우다가 어쩌다가 만들어진 건지 어쩌다 그런 엄청난 기업이 탄생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지금 와이프 덕질하는 사람 티를 많이 내서 조심스러운데 또 이제 아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친구로 지낼 당시에 우연히 레스보스를 갔어요. 예전 레스보스를 갔는데 홍대 합정인가에 있을 때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 혹시 뭐 이렇게 저축 같은 거 좀 하냐고 그래서 난 처음에 속으로 뭐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않은 사이인데 뭐 저축까지 물어보나 그랬는데 내가 되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왠지 너랑 어울릴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아이템을 줘보겠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봐. 그러면은 나 사업에 관심 있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성인용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릿속에 그때 제가 떠올랐던 성인용품은 까만 선텐지가 발라져 있고 좀 다크하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 갑자기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고. 근데 내가 말하는 성인용품 샵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미국에도 어둡고 침침한 성생활용품점이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성 친화적이고 그리고 퀴어 친화적이고 약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람 친화적인 그런 되게 공부도 하고 성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이런 곳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전문가다.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일하는 사람의 캐릭터가 중요한데 평소에 이렇게 너 조금씩 보니까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를 막 편하게 하던데 네가 할 수 있을 걸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진짜 이 사람이 제 직업을 찾아주는 줄 알았어요. 되게 강하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돈을 모으면서도 항상 이제 언젠간 그걸 하겠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귀면서 이제 제가 초반에 바로 물어봤던 게 우리 그때 그거 있잖아 그거 해볼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10몇 년 전인데 그래서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막 급하게 했는데 그때 이 성생활용품 시장이 지금하고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수입을 할 때도 좀 특정한 제품만 규제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아기자기하고 오브제처럼 예쁜 여성용 도 네. 잘못 가져오면은 이게 관세에 걸릴 수 있고 막 그런 관세청에서 막 그런 이게 근데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수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제품들이 당시에는 좋은 제품은 막 너무 비싸거나 좋은 제품이 많이 없어서 그때 다시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의상 디자인을 또 막 하다가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것도 상표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친구가 우연히 뭐 혜영아 그거 재밌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재밌긴 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하면서 또 막 얘기를 했어요. 그 성생활용품 아이디어를. 근데 친구가 기다려봐 하고 막 정보를 찾는데 이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하고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빨리빨리 준비를 했죠. 살짝 고민하긴 했었어요. 내가 지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경제적 출혈이 있으면서 이제 셰리가 계속 4년 동안 5년 동안 공부하게 같이 도와줬고 근데 성생활용품은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준비를 했죠. 완전 셰리님이 네. 굉장히 네. 거의 약간 신기 있으신 수준으로 진짜 직업을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피우다 갔을 때도 이제 한국에서 이런 데가 있을 거라고 네.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뭔가 그 대표님 얼굴도 알게 되고 혜영 언니 네. 얼굴도 알게 되고 하면서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해서 이런 데가 생겼구나.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셰리 형부님께서 약간 나보다 네가 더 잘할 것 같다. 네. 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네. 이게 너한테 가면 더 잘 될 것 같다라고 하신 게 되게 잘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미관상 부치가 하는 것보다 팬이 하는 게 낫다. 약간 이런 느낌도 네. 이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셰리가 지금도 이제 대학교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셰리는 교육에 관심이 더 많아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팀워크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공부를 해야 될 때 셰리가 빠르게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정보를 찾아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고 그럼 제가 또 공부해서 그거를 우리 고객들 필요할 때 해주고 제가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오늘 시간상 말을 할까 말까 살짝 고민했는데 아정민님 먼저 얘기하셔갖고
아장면님이 저희 매장 오셨을 때 예전 첫 매장 오셨을 때 네네.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일부에서 얘기를 안 했던 거는 이제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누가 왔다 갔는지 누가 뭘 샀는지를 절대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도 안 하는데 먼저 이제 피우다 왔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예전에 오셨을 때 제 친구 중에 유튜브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퀴어 유튜브 하는. 아, 네, 기억이 나요.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아장면님을 알아보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맞아요. 저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장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있어도 티내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럼 불편해서 안 올 수 있고. 근데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너무 반가우면 티내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왔을 때 아장면님 나가고 나서 친구가 저분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막 그 친구 이제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국적인데 한국에 드래킹 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저분이 막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지 알았어요. 친구가 진짜 놀러 왔다가 그냥 운 좋게 자기가 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엄청 막 신나하더라고요. 다음에 만나면은 네. 좀 훨씬 더 진정된 상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엄청 하고 싶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맞아요. 또 이제 하고 싶다고 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네. 떠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이런 용품들이 필요한지 장점이 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어떤 성생활 용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성생활 용품을 사용해보고 싶은 모든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나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도 내가 성적 즐거움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어요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막 적극적일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욕이 아예 없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관심도 없고 성욕도 없는데 너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신여성 같고 막 그런 압박감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 그게 어떤 성별이나 나이라든지 자기 환경이나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성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사용을 해보고 싶다면 누구나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안전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사람마다 얼굴이나 막 이렇게 다 다르듯이 성적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나도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걸 또 잘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누구나 즐겁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실생활 예시 같은 거를 들어보자면은 커플이 있으면 한 친구는 쓰고 싶다. 지금 나 벌써 재밌는데. 네. 다른 친구는 왜 그죠. 기계가 인간들 삶에 침범하냐? 나로는 부족해? 네.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4차 산업혁명에 마음이 열리시진 않으신 흥선대원군 같은 분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애인이 요구를 하면 뭔가 이제 좀 신선함을 가져볼까? 이러면은 왜 신선해야 돼? 왜 애정 표현이 신선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뭔가 인위적으로 기구까지 쓰면서 너 그거 완전 미쳤니? 막 약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동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눈에 레이저를 키면서 째려보고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실제로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성생활 용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정의를 한번 내려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다양한 성적 호기심을 실용적으로 도와주는 도구다. 근데 도구는 사람의 대체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대체품이 되기도 하고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용자가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 갖고 사람의 대체품처럼 소비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사람의 대체품이 아니라 조금 더 내가 수동으로 뭔가를 진행을 했을 때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족감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게 꼭 커플이 아니라 혼자 쓸 때도 약간 좀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식기세척기를 쓰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손으로 깨끗이 안 씻었다고. 그러니까요. 세탁기 돌리면서 손빨래 안 했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아니면 파트너에게 성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는데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면 이것 자체에 대한 내가 좀 편견이 있진 않은지 한 번 정도 진단을 해보면 좋고 뭐든지 너무 과하면 좋진 않지만 호기심이 있고 이 둘 사이에서 뭔가
뭔가 좀 더 막 폭발적인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고 싶은데 사용을 하는 거라면 그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한 선에서 한다면 그리고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정체성을 가지신 분들이 피우다를 찾아오긴 하겠지만 네. 갑작스럽게 조금 더 이제 레즈비언 부분에 집중을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레즈비언 관계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기간이 빠른 만큼, 굉장히 단축되는 만큼 그런 로맨틱하고 섹슈얼한 관계의 지속력도 되게 강하고 짧다. 네. 불태우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매가 된 자네만 동지에만 남아있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외국에서는 밈으로 아예 레즈비언 베드 테스트라고 맞아요. 네. 그냥 진짜 되게 슬픈 돌려 말하는 말 없고 침대 주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이제 그 레즈비언의 진짜 이 죽어있는 침대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막 추측을 하고 현실적으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런 커플들이 되게 많지만 막 누군가가 열심히 레즈비언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는 없으니까 제가 딱 부러지게 이제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건 있지만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이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성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기는 해요. 뭔가를 성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것에서 우리가 자랄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구를 하는 환경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조금 뒤에서 기다리고 근데 상대가 손을 내밀어주면은 따라가고 이런 환경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성욕의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어떤 연구 자료 같은 거를 보면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성욕에 계속 엑셀을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그런 경우에 성욕이 좀 많고 계속 달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성욕의 브레이크가 좀 강하게 걸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스트레스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뭐 건강 상태 많을 수 있고,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파트너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 수 있고, 또 너무 달리는 분들은 너무 달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약간 성격 같은 거라서 쉽게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났어. 그럼 그 갭이 되게 커지는 건데, 근데 요 부분도 조금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분들 자체가 남성분들이랑 좀 성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덜 적극적이고 요것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딱딱 맞춰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로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아니면 둘이 너무 안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둘이 어떤 극단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나 아니 욕망이 마치 다르진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폐업을 했다.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방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사소한 터치나 아니면 키스, 그리고 남성보다는 제가 좀 이분법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기준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은 방식을 자주 바뀌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남성분들은 원래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딱딱딱딱 하고 끝내는 거에 큰 불만이 없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여성분들은 계속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의외로 되게 의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서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면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뭔가 클라이맥스까지 상대를 끌고 가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가벼운 터치, 상대방의 뭐 어떤 좋아하는 위치 정도는 알 거잖아요. 뭐 그렇게 시작을 하면 이 여성분들 특징 중 하나가 성욕이 없다가 상대방이 터치를 하면서 성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특징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니까 시작이 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일부러 깨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없어서 지금 좀 서운할 때도 있고 좀 그러면 일상에서 서로의 스케줄을 만들 때 조금 앞으로 좀 보내세요, 여러분. 약간 오늘 데이트하고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이거 되게 유명한 댄 세비지라는 분이 많이 추천해준 얘기인데 할 거 다 하고 우리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내면 이제 자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본인의 체력도 좀 고려하면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혜영 언니 또 이제 그런 LBD의 경험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 있죠,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약간, 오늘 이제 이거는 TMI를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는 약간 너무 제가 왜 일부에서 너무 멋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애인을 만나기 전까지 20대 중후반인 혜영이는 를 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서로 얘기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 10몇 년 전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를 하면 항상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런 정도였다가 이제 아내랑 그 첫 관계를 하고 나서 침대 밑에 뭐가 잔뜩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막 책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섹스 관한 책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할 때도 처음이고 내 몸을 처음 보여주고 막 이러는데도 저는 이제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막 복잡한 생각이 들고 설레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계속 내가 이렇게 만지면 기분이 괜찮아? 뭐 이건 안 불편해? 괜찮아? 계속 물어보니까 속으로 아까 그 책과 지금 막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배운 변태한테 잘못 걸렸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자꾸 물어보나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날의 저희의 성경험이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물어봤고 싫은 건 싫다고 또 대답했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했고 멈춰야 될 때 멈춰라, 멈추지 말아야 될 때 멈추지 말라고 너무 소리가 높나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대화가 중요한데 너무 나한테는 없던 문화권인데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이득을 주니까 제가 빨리 배우더라고요. 대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항상 관계를 하기 전에도 뭐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 어디까지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대화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피어다를 운영하면서 제가 너무 피로감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성욕이 그때 완전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대가 완전 죽어 있었죠. 메말라 있었고. 근데 그때도 평소에 대화를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대화를 하기 시작했냐면, 내가 요즘에 너무 성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금 그래서 괜찮은데 너는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도 사실은 나도 지금은 좀 바빠서 괜찮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지금은 뭔가 조금 너무 허전한 것 같으니까 조금 그래도 터치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그때 저희도 이제 기구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서로 이제 그렇게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때 속으로 걱정도 좀 했어요. 내 잃어버린 성욕을 다시 못 찾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됐는데 그렇진 않았었고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솔루션은 그거였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 처음엔 조금 민망했어요. 어떤 때는 막 풀코스로 관계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클라이맥스는 한번 경험하고 자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과정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남아있는 그 조그만 그 어떤 클라이맥스를 원하는 욕망은 있지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걸 모든 걸 다 하고 싶지 않은데 했는데 그걸 용기 내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좀 잘 받아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다가 또 터치가 되니까 조금 더 해보자 하고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도 서로 민망하면 이게 침대도 죽고 이 말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해버리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약간 좀 용기를 내서 가끔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서로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항상 첫 번째로는 서로 좋은 상황일 때 다툴 때 절대 하면 안 돼요. 좋은데 외식을 하러 뭐 이렇게 비싼 곳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 요즘에 외식을 하러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거를,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말했을 때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지금 이렇게 오래 만나도 체크를 하거든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받아줘야겠다는 좀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혹시 최근에 내가 힘들게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렇게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또 고치려고 하고, 조금 아프죠. 여기가 내 잘못을 듣는 거니까. 근데 그걸 좀, 그래서 저희는 또 약간 그렇게
아예 그걸 무시하지 않고 문제를 조금 꺼내요. 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유가 뭔지. 아가지들의 사연 읽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아가지들이 이제 우리 혜영 언니가 온다고 해서 재미난 질문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첫 번째 사연은 띠용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띠용님께서 피우다 언니의 인스타를 전부터 구독하고 있는 여자인데요. 전부터 언니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작년쯤에 성인용 토이를 제법 비싼 걸로 샀는데 좋은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적응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무언가 도구를 쓰고 싶은 마음은 안 들어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토이로 아주 좋았다고 하는 후기들을 보면 나만 이상한가? 하는 열등감까지 비슷한 기분이 들어요. 또 이미 비싼 돈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 완전 공감입니다. 서랍에 넣어버리기가 조금 그렇다. 근데 이게 정상이냐? 이래도 되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서랍에만 두기는 아까운데 새로운 걸 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를 추천해 주시는지 참고로 혼자 쓰실 거라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일단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 드리고 싶은 말은 내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뭐 불감증이나 내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중에는 내 몸이 더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내 몸에 맞는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고 토이를 샀을 때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내가 안 좋은 거는 너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대신 이런 거는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손도 대기 싫을 만큼 별로 좋은 경험을 해주지 못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뭐 그날의 컨디션과 상황과 아니면은 내 뭐 머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갑자기 확 다른 경험을 할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버리지 말고 저희가 조금 얘도 서랍 속에서 한동안 좀 죽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버리지 말고 뭔가 성욕이 있을 때 평소에 내가 이 토이 없이도 나 스스로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가끔 토이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토이가 가끔 써보고 싶을 때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쓰지 말고 제가 어떤 제품인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리 모양이나 뭐 골반의 근육을 힘을 쓰는 방식 아니면 토이를 쓰기 전에 내가 원하는 뭐 그게 글이 됐건 약간 짧은 클립이 됐던 조금 워밍업을 정신적으로 해준 다음에 써보거나 이런 걸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에 이걸 얼마나 썼는지를 모르고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했는지를 모르니까 새로운 토이를 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토이를 사보고 싶다면 그 전에 제품이 어떤 제품이었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금 기회비용으로 제공하기에 부담이 없는 것들 그냥 친구들이랑 저녁 함께 할 수 있는 뭐 한 5만 원 미만대 이런 걸로 기존 거랑 아예 다른 그런 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완전히 프로토콜이 있네요. AI처럼 왜냐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라는 분의 사연. 네. 성인용품을 폐기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기에 굉장히 민망하다. 어떻게 버려야 되냐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떻게 버리는 방법이? 제가 이거를 버리는 방법을 구청에 전화해 본 사람으로서 오늘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소형 가전제품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바깥에 이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고 그걸 시티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 직원분한테 전화해서 저는 성생활용품 운영하고 있고 소형 가전제품이 많다. 등 마사지기와 유사한 근데 이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수거해가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 노골적인 디자인들을 수거해가는 분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는 게 여러 사람을 존중하는 거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 직원분이 여성분인데 생각보다 친절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는 거는 그 따로 분리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에 좋진 않아서인지 근데 그분이 추천해 준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리 배출을 해라. 네, 그렇게 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건전지가 있는 거는 건전지만 빼서 따로 분리하고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는 그래도 이렇게 버리면 안 되지. 내가 시민으로서 하면 부셔서 안에 배터리만 따로 분리를 해내고 망치기 같은 걸로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저희가 토이 직접 버리기 좀 그런 분들 퓨다에 많이 버리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도 있었어요. 예전 매장에는 다 쓴 토이 버리는 뭐 그렇게
버리시면 저희 거 아니라도 수거를 저희가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가 분리해서 와. 버리니까 그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님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질문을. 네, 저희 녹화를 끝냈는데 너무 웃겨. 인사가 녹화가 돼 있을지 모르겠어서 이런 식으로 네, 마무리 인사. 하지만 이제 혜영 언니의 미모를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죠?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약간 혜영 언니 초대석이었고요. 이제 피우다 오프라인에 이제 오픈을 하면 오프라인에 오픈이라는 말이 너무 입에 안 붙더라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하면 많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화장지. 화장지. 화장지.